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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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중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제 뉴스거리들, 이슈거리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기업들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 자체는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뭔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창 많이 급락할 때에 비하면 조금 달라지는, 그렇죠. 뭔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장이 요즘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으면 뭐 이것 때문에 안 좋고. 그런데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주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간략하게나마 좀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미국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난주에 마이너스 2.98% 하락, 그 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2.66%, 나스닥이 마이너스 2.6%. 전반적으로 전주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S&P 500도 거의 마이너스 20% 수준이고, 나스닥은 뭐 이미 거의 30% 수준이니까 단기 하락이라기보다는 하락 추세다라고는 이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구간에 접어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이 전주에 어쨌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점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미국 증시의 전주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소매 유통 쪽 기업들, 그러니까 뭐 월마트, 뭐 타겟,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필수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소비를 하는 주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 우려,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워낙 좀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의 둔화, 특히 타겟이 둔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타겟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뭐 타겟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소매 유통 쪽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간 수익률로 거의 뭐 마이너스 30%까지 기록했었고,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마이너스 24% 급락 나오고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타겟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월마트나 주요 유통, 뭐 달러 제네럴, 달러 트리, 전반적으로 그냥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소비 둔화로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사이클에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증시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관련된 기업들의 데이터, 실적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준의 태도는 뭐 전혀 바뀌지 않죠. 미국 경기 아직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잡겠다라는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물가 잡을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할 것이다. 물론 이제 여러 변수들 때문에 경기가 불확실해지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물러서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당장 지난 4월 때처럼 뭐 6월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몇 %다 뭐 이런 내용들 떠나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들, 유통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장 폐쇄되는 부분들 때문에 가이던스 하향, 그다음에 실적 둔화 뭐 이런 부분들로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왔었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도시 봉쇄, 공장 봉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들 실적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쇼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섹터로 이제 미국 좀 섹터로 보게 되면 이제 물론 IT 쪽, 그다음에 비철 목재 쪽, 그다음 철강 뭐 이런 쪽들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어떤 특징적인 이 섹터의 뉴스거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증시 하락 나오다가 저가 매수세에 따라서 사실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악재에 따른 하락,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저가 매수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기업들을 몇 가지 조금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이번 주도 실적 발표, 중국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이 있어요. 일단 니오 같은 경우에가 중국의 이제 4월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지난 1분기에는 사실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4분기에 많이 올라왔다, 판매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니오의 추세가 확실히 좀 돌아섰죠. 니오 중국의 전기차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한 차례 좀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해 보실 것 같은데, 이 지금 주간에 이제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확실히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들이죠. 강세가 나타났다가 또 재차 급락이 나타났다가, 강세가 나타났었던 이유로는 지금 반도체에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세우던 그 투자은행 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반도체 주가는 많이 좀 하락해 있다, 과매도다, 이런 분석들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한 차례 또 반도체 섹터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차 또 조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실적 자체는 견고할 것으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둔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AMD가 실적 발표 후에 어쨌든 한 차례 좀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 있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도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업들 워낙 많이 빠졌는데 그거는 이따 주간 수익률 하락 등락률 기업들 보면서 좀 같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개별 기업들은 뭐 이 정도로 조금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좀 내용이 있었죠. 테슬라는 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뭐 CEO의 리스크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내용들이 뭐 이것저것 있지만 지금 뭐 뉴스거리를 조금 보게 되면 지금 뭐 머스크 리스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는 당장 이 기업의 실적보다 이 CEO의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얼마 전에 뭐 뉴스 나온 걸로는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 X의 이제 그 소속 여성 승무원을 뭐 성추행을 했는데 이거 입을 막겠다고 뭐 $250만 줬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사실 뭐 테슬라 기업 자체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EO에 분명히 또 많이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라고 하지만 많이 좀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고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 뭐 확실히 조금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 최근에 주가 테슬라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급락이 나왔던 거는 이런 CEO 리스크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차례 나온 이슈로는 그 ESG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 친화적인 기업들, 환경 친화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로 좀 모아서 투자를 하는 이제 ESG 그런 용어로 ESG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종 차별 그다음에 뭐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S&P의 이제 ESG 지수에서 퇴출이 되다 보니까 그 지수 퇴출에 따른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역시나 좀 같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주가가 아까 지금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워낙 도시 봉쇄로 이제 아마 타격을 2분기 실적에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당장 뭐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단일 국가로는 시장이 큰 국가인데 그쪽에서 뭐 경제가 아예 올스탑이 되었었으니까 분명히 수요 둔화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 대한 둔화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애플은 이제 좀 중국 벗어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동남아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왔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메리칸 타워가 전주에 그래도 이제 6%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금을 2% 인상하겠다 라는 내용 나오면서 지금 배당금 인상 소식에 주가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은행으로 분류되어 있었긴 했는데 좀 대표적인 그 5G 관련된 리츠다 보니까 배당 쪽 아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메리칸 타워 이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배당금 인상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섹터로는 보게 되면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그래도 전주에는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 화이자, 뭐 사노피, 그다음에 에봇,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기업들 뭐 지금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뭐 그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죠. 뭐 원숭이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바이러스가 이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전주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소비재 쪽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월마트, 그다음에 뭐 코스트코, 그다음에 프록터앤갬블러, 뭐 펩시, 코카콜라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월마트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 실적 발표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추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의 바탕은 사실 이제 경기가 그만큼 받쳐준다라는 게 전제인데 지금 막상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소매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불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가 돌아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둔화한다고 하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뭐 휘청휘청 되고 있지 않나. 항상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반등을 했을 때는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반등의 주요 모멘텀이 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서 이제 FOMC 아마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그런 관련된 내용들 어떤
특정 단어나 어떤 발언에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스탠스 를 조금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보시면 증시를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도 주가가 좋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랬던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도 조금 보게 되면 중국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돌아섰죠.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이제 플러스 2.3% 정도, 그 다음에 심천이 약 플러스 3.2% 정도 상승했고요. 홍콩 항생도 여차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3.84%.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봉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봉쇄가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으로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 확실히 좀 경제가 올스탑되었던 경제가 돌아서지 않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워낙 증시가 많이 빠져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서 좀 강한 반등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지금 보게 되면 1.6, 1.8 강세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좀 반대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주요 그 금리 지표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LPR이라고 해가지고 대출 우대 금리가 5년물을 4.6% 지금 금리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15bp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4.45%.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에는 좀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반대로 증시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YTD 올해 수익률로는 많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들. 미국은 확실히 방향성을 많이 있고 좀 하락 추세에서 하락 모멘텀에서 뭔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확실하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확실히 좀 반등을 했다, 좀 차별화되는 그런 해외 증시 모습을 보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결국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중국발 우려도 점차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은 확실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지금 S&P, 특히나 S&P 봐서 뭐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도 지금 조금이나마 낮은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지고, 주요 악재들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제 워낙 뭐 장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중국발 이제 공급망 우려는 점차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확진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 시즌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바뀌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소비 둔화가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연준도 마냥 금리를 올리겠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조금만, 기존에 워낙 강한 스탠스였다 보니까 워낙 금리를 강하게 올린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던 건데, 조금만 불러서 준다면 증시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해외 증시에서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가진다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이번 주에 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이번 수요일날 장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워낙 그동안에 이제 높은 가격, PC 수요 둔화, 뭐 그다음에 가상화폐 수요 둔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망 자체가 엄청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AMD도 그랬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 등 어쨌든 견고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 만약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고 전망도 뭐 크게 하향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한 차례 충분히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워낙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뭐 이런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사실 이제 시장에 엄청 뭐 특별한 이슈거리들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향성도 많이 잃었고 추세는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고, 뭔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연준의 태도 변화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만약에 4, 5월처럼 올해 YTD 올해 이후에 나온 급락처럼 증시가 빠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2분기 이후에는 확실히 저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다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많이 또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버틸만한 모습들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나,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시장이 이제 막 불확실성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해외 증시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뉴스나 이슈거리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